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80%가 앓고 있다는 퇴행성 관절염. 무릎은 움직임이 많고 몸의 체중을 견디고 있어 나이 들수록 손상이 계속되는데, 문제는 연골은 스스로 회복이 불가능한, 즉 재생되지 않는 소모품이라는 거다.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행복한 노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알아본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갖춰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관절 건강입니다. 네. 다른 신체가 모두 건강하더라도 걷는 게 불편해서 다니고 싶은 곳을 잘 못 다니면은 결코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건강 A to G 시간에는 100세 시대 적인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네. 으뜸병원 정형외과 김윤기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우리 부모님들께서 걸음걸이가 불편해지셨다고 하면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원장님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노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퇴행성 관절염,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예, 퇴행성 관절염의 정의는 우리 무릎 관절 내의 관절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통증, 부종, 변형 등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아래 엑스레이 보시면 좌측 정상 사진에서는 우리 관절 연골면이 관절 간격이 굉장히 잘 유지되고 다리가 이제 고듯 다리를 볼 수 있는데, 우측에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사진을 보시면 관절면이 많이 닳아가지고 관절 간격이 많이 감소하고 다리가 이제 O자형으로 휘어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퇴행성 슬관절염의 원인은 1차성으로 노화로 인한 관절 연골의 퇴행성 변화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비만, 과로로 인한 관절의 스트레스 증가로 관절 연골에 마모가 생겨서 이제 발생할 수 있고요. 2차성으로서는 외상, 감염, 그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 등의 전신 질환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유발인자는 여성에서 주로 좀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남성보다. 그리고 고령이나 비만, 그 외상이나 화농성 감염에 의한 2차성 원인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내반슬이나 외반슬 같은 O자 다리, X자 다리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유전적 요소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생활 같은 생활습관 문제로도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어르신께서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행복한 노년을 방해받고 계신지가 참 궁금하고요, 원장님. 또 앞서 이 여성이 남성보다 이 질환으로 고생할 확률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또 궁금하거든요. 네. 퇴행성 슬관절염의 빈도는 30대에서 40%, 40대에서 60%, 60대에서 80%, 80대에서 90% 정도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엑스레이상 관절염입니다. 이 이제 엑스레이상 관절염이 다 치료의 대상이 되지는 않고요. 엑스레이상 이상이 있다고 모두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이 되는 건 아니고, 이 중에서 실제 치료 대상은 한 4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퇴행성 슬관절염의 발생 빈도는 60대에서 80%, 80대에서 90%는 엑스레이상에서 퇴행성 슬관절염이 보일 수 있으나 치료의 대상은 그중에 한 4분의 1 정도만 치료의 대상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성에서 남성보다 퇴행성 슬관절염이 많은 이유는 여성에서 우리가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같은 충격을 받더라도 남성보다 여성의 관절에 충격이 많이 가서 그런 충격이 쌓이다 보면은 관절염이 발생하기 쉽고, 또 여성은 출산이나 폐경 같은 그런 이벤트를 겪으면서 우리가 호르몬의 영향으로 관절염이 조금 더 남성보다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은 이제 해부학적으로 골반이 조금 넓기 때문에 남자보다 우리가 이제 그런 물리학적인 특성 때문에 관절염이 조금 더 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확실히 여성에게서 더 많이 생기는 이유가 있네요, 원장님. 근데 그런가 하면 주변에 보면 이 무릎 안 좋은 분들이 뚝뚝 소리가 많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뚝뚝 소리가 일종의 이 적신호, 경고음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이 퇴행성 관절염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네,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은 제일 흔한 게 통증이고요. 특히 초반에는 계단이나 언덕길, 등산 다닐 때, 쪼그려 앉을 때나 양반다리 할 때, 앉았을 때, 일어설 때, 이럴 때 통증이 주로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나중에 진행을 하게 되면은 평지를 걸어 다닐 때도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종이나 무럭처럼 관절에 물이 찼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절염이 많이 진행하게 되면 관절이 변형이 와서 O자 다리나 굽은 다리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절 운동에 제한이 또 생기는데요. 이제 관절염이 많이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골극이라고 뼈가 많이 자라가지고 무릎이 다 안 펴지거나 다 안 굽혀지는 그런 분들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골극이 생기면 관절이 움직일 때 관절끼리 부딪혀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관절 움직일 때 소리가 많이 난다고 오시게 됩니다. 퇴행성 슬관절염의 진행 과정을 엑스레이로 좀 보시면요. 1단계에서는 우리가 관절 간격이 잘 유지가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2단계부터 이제 안쪽에 내측 관절 간격이 조금씩 감소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3단계로 가시면은 이제 관절 연골이 더 많이 따라서 관절 간격이 더 많이 감소해서 서로 뼈끼리 붙기 직전까지 가게 되고요. 서로 뼈끼리 붙어서 관절 간격이 아예 없어지게 되면은 이제 4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관절염이 퇴행성 슬관절염이 아주 많이 진행하게 되면은 이게 저희가 이제 진료실에서 들어오기만 해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다리가 심해져서 오리걸음해서 오시는 이제 노인분들이 계시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게 원안에 보인 같이 관절 간격이 하나도 없고 변형이 굉장히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이 질환에 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발 좀 차. 좀 발 좀 차라. 나 게임하고 있는데 참말로 아이고 참. 아 언니 너튜브 좀 봅시다. 너튜브 좀 집중을 못 하겠잖아요. 아니 주말에 다 같이 청소 좀 하면 어디 덧나나? 먼지가 이렇게 펄펄펄 날리는구만 진짜로. 아이고 먼지 좀 날리면 어떻노? 대충 좀 살자 대충 좀. 맨날 첫날 걸레지고. 그래놓고 또 무릎 아프다 갈락하지. 아니 이 먼지들이 이 먼지들이 어디로 다 들어가겠노? 자기 입으로 다 들어가겠나? 괜찮다 먼지 좀 묵으면 되지 뭐. 그래 그럼 먼지 이거 한번 입에 한번 뭉태기를 한번 넣어. 아이 뭐라 카노 좀 게임하고 좀 놔둬라 좀. 진짜. 왜 언니 괜찮아요? 한참 동안 무릎 안 아프다가 요즘 왜 이렇게 또 아프노? 자기야 자기 나이가 이제 반백살이다 반백살. 아니 맨날 첫날 그래 걸레질한다고 무릎 아프다 하지 말고 우리도 제발 물걸레 청소기 좀 사자. 언니 답답해라. 요즘에 무선 걸레 청소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편한 게 많이 나오는데. 맞다. 답답하네. 됐어요. 이거 물걸레 그 청소기인가 뭔가 그걸로 돌리면은 얼마나 찝찝한 줄 알아요. 손을 이렇게 빡빡빡 이렇게 깨끗이 닦아야지. 안 찝찝하지. 아이고 됐다. 요새 누가 방 걸레질하노? 그냥 물걸레 청소기 하나 사자니까. 싫다고요. 아유 자기야, 자기 연고를 최대한 아껴 써야 되잖아. 그냥 방 걸레질하고 운동하고 그러면 안 돼. 이긴다. 그래. 아 맞다. 언니 그리고 언니 무릎 연골 평생 가는 줄 알아요? 이러다가 젊은 나이에 인공관절 수술한다니까. 맞다. 젊지도 않지. 단백살 늙었다. 아이고 하지 마라. 또 하는데 또. 아니 아프다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라도 무릎을 써서 근력 강화를 해야지. 몰라. 그러면 이제 나한테 무릎 아프다고 얘기하지 마라. 나는 분명히 무릎 아픈 거 병원 가라고 했고 물걸레 청소기도 하나 사자고 했다. 물걸레 청소기 한 대 사주고 말하라고. 알았다고. 장인어른 잘 지내시죠? 저 다른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무릎이 너무 아프다 해가지고 안 끝나. 있어 봐라 좀. 그 물걸레 청소기 한 대 사주. 안 끝나. 제가 다시 전화드릴게요. 다시.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네. 무릎 통증이 있을 때 연골을 최대한 아껴야 한다. 네. 두 분 이 문제 정답 아시겠어요? O일까요, X일까요? 정말 최대한 아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무릎 통증이 계속해서 있다는 건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 운동을 계속해서 연골을 못 살게 굴잖아요. 그러면 연골이 얼마나 속상할까요? 무릎은 더 속상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번 문제 정답은 O입니다. 네. 저는 정답 X요. 철원 씨 말이 일리는 있지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통증이 있으면 무릎을 아껴야 돼 이렇게 해서 운동을 좀 안 하시곤 하는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좀 적당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이 무릎 관절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막 격렬한 운동은 안 되지만 평지를 걷는다거나 수영을 한다거나 이런 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은 씨가 몰라서 하는 소리 아니에요? 제가 수영을 좀 잘하거든요. 이번 문제의 정답은 예은 씨가 맞췄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무릎 통증이 있을 때 사실 운동을 하기가 쉽지는 않는데요. 통증이 많이 심하다면은 참고 운동을 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통증이 아주 심할 때는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통증을 좀 감소시켜야 되는데, 통증이 어느 정도 해결된다면 무릎을 아껴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이제 운동을 좀 해가지고 이제 무릎 주변에 근력을 키워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골을 아끼는 게 아니고 근육을 키워가지고 그 근육의 연골을 보호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고 진행 속도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릎이 아플 때는 적절한 운동으로 무릎 주변의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원장님, 오십견 같은 경우는 저절로 낫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무릎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스스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된다면서요? 네. 퇴행성 슬관절염은 치료를 적절하게 받아줘야지 우리가 이제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진행 속도를 늦출 수가 있는데요. 치료는 저희가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보존적 치료는 생활 반식을 변경한다든지 운동 치료를 한다든지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물리치료, 보조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게 보존적 치료라고 할 수 있겠고요. 수술적 치료는 관절 내시경 수술이라든지 절골술, 관절 고정술, 인공관절 수술 등으로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생활 방식 변경을 보시면은 이제 피해야 할 활동이나 운동들이 있는데요. 특히 계단, 언덕, 등산 이런 오르막길을 좀 피해 주셔야 되고요. 물론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근력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내려가는 게 상당히 무릎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도움이 되지만 내려가는 걸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쪼그려 앉는 자세, 양반다리 같은 것들은 우리 무릎에 굉장히 압력을 증가시키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살찌는 것과 짐 들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하중을 주게 되면은 체중 부하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에 굉장히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살찌는 것도 피하겠지만 살이 많이 쪄 있다면 체중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는 활동이나 운동들을 보시면 평지를 걷는 운동은 우리가 근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렇지만 너무 무리하면은 또 안 되기 때문에 총 1시간 정도를 생각하시고 걸으시면 될 것 같고, 물속에서의 운동은 우리가 체중 부하를 별로 안 하고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도 이제 실내 자전거를 탄다면 별로 위험하지도 않고 체중 부하 없이 우리가 무릎 주변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체중 조절해서 체중을 더 안 찌고 줄일 수 있다면 우리가 하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무릎 관절염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하신다면은 제일 많이 도움되는 게 대퇴사두 운동입니다. 대퇴사두란 게 우리 허벅지 앞쪽 근육을 말하는 건데요. 허벅지 앞쪽 근육을 키우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 약물 치료를 보시면 저희가 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초기에 쓰게 되는데 우리가 빠르고 극적인 호전을 볼 수 있는 치료입니다. 그렇지만 장기 복용 시에는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이게 부작용이 있다고 막상 쓰는 걸 두려워하기보다는 증상이 심할 때는 사용을 해줘서 염증을 깔아줘야지 관절염이 급격한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상담하에 안전하게 쓴다면 굉장히 좋은 약이고요.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친 같은 성분은 일종의 연골 영양제인데요. 특별한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주로 드시는데 제한을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속쓰림 부종 등으로 다른 약물을, 처방 약물을 복용할 수 없는 경우에 복용하도록 저희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물리치료는 냉찜질, 온찜질, 초음파 치료, 전기치료 등이 있는데요. 일시적인 통증 완화 효과를 좀 볼 수 있지만 장기적인 그런 효과를 보기는 좀 힘든 치료이고요. 그리고 보조기는 우리가 이제 통증이 심할 때 지팡이를 쓴다든지 보행기를 쓰든지 해가지고 체중 부하를 조금 분산시켜서 통증을 좀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운동과 그리고 보존적인 치료 방법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이 주사 치료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병원 안 갔다 왔나? 병원은 뭐하러 가 너 진짜. 파스 붙였다. 찜질하면 되지 뭘 극하노. 고마 병원 가면 될 거를 병을 키운다. 병을 키워. 참. 내가 뭐 자기처럼 띠끔 아파도 뭐 병원 가고 뭐 그런 엄살 부리는 사람인 줄 아나 진짜. 아이고 쯤에 아플 때 가면 될 거를 꼭 나중에 가가지고 병을 키우려고 하지. 병원 갈 돈이 어딨노 돈이. 에헤이 참나. 지금 가면 돈이 몇 푼 안 들지만 나중에 가면 병을 키워서 돈이 더 많이 들게 된다고. 어허이 참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지? 됐다. 그냥 파스 붙이고 찜질이나 할란다. 왜? 아 진짜 돈 쓸 줄 모른다니까. 언니 그러다가 엄마처럼 인공관절 수술 한다니까요. 요즘에 그 뭐더라? 그 한 방에 해결되는 거 있잖아. 연골주사 맞아. 연골주사 한 방에 된다니까. 연골 주사요? 연골 주사. 혹시 그거 한 방 맞으면 막 없어졌던 연골이 다시 막 생기고 하는 그 주사? 그렇지. 이야, 맞아라. 아니 주사 한 방으로 손상됐던 연골이 재생됐고 그럴 것 같으면은 왜 어르신들이 인공관절 수술 뭐 그런 거 하겠냐고. 아이고, 연골 주사. 이름이 와 연골 주사겠노? 아 진짜 아니 그 주사 한 방으로 치료될 것 같으면은 그게 얼마나 비싸겠노? 의학 기술은 발전했지만 나는 돈이 없어. 그냥 찜질하고 파스타 붙일란다. 돈이 없어서. 아, 자꾸 앓는 소리 하지 말고 병원 갔다 오라고. 또 앓는 소리 진짜 마누라가 남편한테 앓는 소리도 못하나 정말 진짜. 못한다. 너 진짜.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몇 번을 들었는데 몇 번을. 갔다 온다 병원. 병원비나 주고 말하라고. 아 진짜 첫날 만나 싸운다 진짜. 내가 오늘 올해는 이 집을 나가든지 해야지. 내가 진짜 속 시끄러워 진짜. 진짜요? 올해 꼭 나가신다고요? 아, 그러면 빨리 앞당겨서 지금 나가시죠. 지금 당장 나옴. 네 말 잘했다. 언제 나갈 건데? 지금 당장 심사가 나가라. 잘 가요. 아가씨 너무 반가운 소리예요. 아 둘이 싸우는데 왜 내한테 부쩍 튀는데 나 안 나갈 거야. 나가라고. 아 돈이 어딨노. 나가라고. 나 벌써 무릎이 다 나은 것 같네. 진짜. 사이 좋아졌나? 아가씨 잘 가. 우리 언제 썼다 하는데 나가라 빨리. 잘 가요. 빨리 짐 싸요. 저기 가방. 하여튼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 봐라. 엄마한테 다 이럴 거다. 일러라. 자기 내가 앓는 소리에서 너무 그랬어? 아니 괜찮아. 걱정되니까 가는 자기는 거지. 나한테 그래. 자기야, 내가 걱정돼서 가는 거지. 아무리 걱정해도 나한테 소리 지르면 내가 힘들잖아. 그래, 내가 미안해. 알았죠. 네,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연골 주사는 연골을 생성한다. 네. 문제 자체가 이해가 되시나요, 두 분? 이해는 돼요. 이해는 저도요. 되죠? 저요? 정답이 O일까요, X일까요? 먼저 할게요. 당연히 정답 O죠. 방금 연골 주사라고 하셨습니다. 네. 연골이라는 이름이 괜히 붙었을까요? 분명히 이름값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사를 딱 맞으면 달아 없어진 연골이 이렇게 생겨나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이 없죠. 혹시 어떠세요? 이렇게 높아진 거 보니까 네. 지금 굉장히 자신이 그런 없어요. 것 같아요. 당연히 연골 주사를 맞아서 달아진 연골이 생성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주변에 어르신들이 연골 주사만 맞으면 되지 왜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으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연골 주사는 연골 자체가 생긴다기보다는 예은 씨 아마 통증의 완화가 아닐까 싶어서 원장님 저는 X 하겠습니다. 네. 누가 정답인가요? 이번 문제는 천원 씨가 맞췄습니다. 네, 정답은 X인데요. 네. 연골 주사는 이제 대표적인 저희 이제 주사 치료 중에 하나인데 히알루론산이라는 우리가 관절액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하나를 무릎 안에 주사로 넣어주는 걸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일시적인 통증 감소나 염증 효과, 항염 효과는 있지만 이게 뭐 장기적인 효과는 조금 보기 힘든데 이게 그렇다고 이제 연골을 재생시키고 막 연골을 새로 만들어주고 그런 치료는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관절액의 성분을 넣어주면서 관절액의 질을 높여서 관절의 윤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는 되게 이제 초기 관절염의 효과가 좋은데요. 저희가 외래에서 환자분들한테 이제 초기 관절염 환자들한테 연골 주사를 권하게 되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저는 아직까지 초기라서 연골 주사는 안 맞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골 주사는 초기에 효과가 굉장히 좋고요. 관절염이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초기에 연골 주사를 맞으셔야지 이게 효과가 있고 관절염을 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연골 주사는 연골을 생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릎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치료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원장님 그런가 하면 이제 무릎 연골이 심하게 닳아서 뼈와 뼈 사이가 맞닿아 있는 경우에는 통증도 심하고 이럴 때는 수술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술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요? 퇴행성 슬관절염의 치료의 수술 치료를 보시게 되면은 관절경 수술, 관절 청소술이 있는데요. 먼저 이 관절경 수술은 우리가 이제
관절염이 굉장히 심할 때 우리가 관절 안에 염증 조직을 제거하고 내시경으로 그리고 이제 관절 안을 한번 세척함으로써 염증을 일시적으로 깔아앉히는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효과보다는 단기적으로 통증을 감소시키기에는 좋은 치료지만은 장기적으로 효과를 보기에는 좀 힘든 면이 있고요. 그리고 미세 천공술은 우리가 이제 연골 결손이 있을 때 연골 결손 범위가 크지 않고 되게 국소적으로 국한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뼈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우리가 그 골수 세포에서부터 이제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초기에 이게 국소적일 경우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고요. 절골술은 우리가 관절 내측 외측이 있는데 이게 그중에 한쪽만 국한해서 관절염이 왔을 때는 우리가 인공관절까지 가지 않고 절골술을 통해서 무릎 각도만 제대로 맞춰줘도 인공관절까지 가지 않고 자기 무릎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 다음 인공관절 치환술이 있고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고정형, 가동형이 있고 표준형, 고도 굴곡형, 그리고 후방 십자인대 보정형, 제거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의 상담하에 환자가 내원하셔가지고 상담을 해가지고 결정하시면 자기의 가장 맞는 방법으로 결정하면 되고요. 수술 방식은 전통적인 방식이 있고 최근에는 컴퓨터로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환자 맞춤형 기구라 그래서 미리 환자의 정보를 입력해가지고 그에 맞는 뭐 골 절제량이나 이런 거를 미리 수술장에서 결정하지 않고 미리 결정해가지고 수술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 최소 절개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절개를 최소화해가지고 수술하는 기법도 최근에 많이 하고 있고요. 엑스레이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무릎 사기에 해당하는 관절염인데요. 관절 간격이 이제 아주 많이 감소해가지고 거의 없다시피 하고 무릎 변형도 굉장히 심한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인공관절로 교체를 하게 되면은 관절 간격도 넓어지고요. 우리가 이제 무릎도 일자로 이렇게 쭉 곱게 돼가지고 환자분들 통증이 굉장히 많이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무릎의 인공관절 수술은 이렇게 이제 제가 이 모형을 가져왔는데요. 네. 이 모형을 보시면 이 안쪽에 이렇게 이제 관절 연골 다 따라서 이제 뼈가 이렇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뼈가 드러나 있고 이 주변을 보시면 골극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자라 있는데요.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전기톱으로 이런 이제 관절 면이라든지 골극을 다 자르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이제 대퇴골을 먼저 이렇게 자른 다음에요. 그 대퇴골 자기 사이즈에 맞는 그런 이 연골 이 기성품을 이렇게 끼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골을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잘라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홈을 이렇게 파가지고 이 홈 안에 이 경골의 연골을 대신하는 이런 금속을 끼우게 되고 이 사이에는 우리 폴리에틸렌으로 된 우리 이런 삽입물을 끼워가지고 기존의 연골판을 이제 대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을 완료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드렸듯이 이제 이 위쪽 거는 우리가 이제 대퇴골의 연골을 대신하는 금속이고요. 밑에는 경골의 이제 연골을 대신하는 금속이고 이 사이에는 우리가 연골판을 대신하는 그런 삽입물을 끼워가지고 무릎 연골 인공관절 수술을 완성하게 됩니다. 네, 모형을 통한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인공관절이 영구적인 게 아니래요. 그렇다면 최대 몇 년까지 쓸 수 있는지가 참 궁금하고요. 또 무엇보다 인공관절의 수명이 있다면 좀 젊은 나이에 수술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재수술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이제 90도 정도의 만족도를 가지는 아주 결과가 우수한 수술이고요. 이 수명은 10명 중에 9명 정도가 15년 가량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15년 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 15년이 정해진 기간은 아니고 자기가 무릎을 잘 관리만 한다면 15년 이상도 훨씬 많이 쓸 수 있고요.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은 15년 안이 아니라 훨씬 더 짧은 기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을 오래 쓰려면 필수품이 제가 항상 환자들 설명드릴 때 침대, 식탁, 소파를 꼭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침대에 눕고 침대에서 일어나고 식탁에 앉고 식탁에서 일어나고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나면은 무릎에 굉장히 무리가 덜 갑니다. 대신에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서게 되면은 우리가 무릎에 굉장히 많이 하중이 가해지고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인공관절이 빨리 닳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꼭 침대, 식탁, 소파를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바닥 생활 안 하게 되면은 인공관절을 굉장히 오래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단이나 언덕길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로 계단 내려올 때나 언덕길 내려올 때 관절에 하중이 굉장히 많이 가기 때문에 피하셔야 되고요. 양반 다리 역시 관절의 압력이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인공관절 하신다면은 피해야 될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공관절 하시고 통증이 없거나 아무 문제가 없으면 병원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병원에 1년에 한 번 꼭 나오셔가지고 진료를 받으셔야지 물론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을 미리 발견해서 예방을 하거나 미리 조치를 취해가지고 재수술 그런 확률을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우리가 주변에 보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다리가 안쪽으로 좀 많이 휘어 있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 결국 이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원장님.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의 무릎을 또 관절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또 시술이 있다고요? 네, 절골술인데요. 절골술은 말 그대로 휜 다리를 똑바로 펴주는 수술입니다. 뼈를 잘라서 모양을 바로 잡아준 후 금속 고정물로 고정시켜주는 수술인데요. 보통 우리가 오다리인 분들이 많은데 무릎 안쪽으로 집중되는 체중 부하를 바깥쪽으로 분산시켜주는 효과로 통증의 60에서 70% 호전을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은 외상이나 관절염으로 다리가 휘어있는 분들의 안쪽 무릎의 통증이 심하고 앞쪽 무릎 통증이 경미한 경우에 주로 시행하게 되고요. 그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에는 나이가 젊으신데 한쪽 관절염만 굉장히 심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오른쪽 우리가 섰을 때 전장 사진을 보시게 되면 원래 무릎의 정상은 우리가 선을 그었을 때 고관절의 중심에서 발목 중심까지 선을 그었을 때 이 선이 무릎의 중앙을 지나야 되는데 지금 이 선들이 전부 다 무릎의 안쪽을 지나가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체중 부하가 무릎 안쪽에만 집중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무릎 안쪽에만 관절염이 진행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바깥쪽의 관절 연골은 깨끗하기 때문에 바깥쪽 관절 연골을 쓸수록 쓸 수 있게 무릎을 만들어 준다면은 환자분이 통증에서 굉장히 많이 해방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뼈를 안쪽을 벌려가지고 저런 금속 판으로 고정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체중 부하가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선을 보시게 되면은 무릎의 정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이 선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안쪽에는 체중 부하를 하지 않고 무릎 바깥쪽으로 체중 부하를 하게 되면은 무릎 바깥쪽 연골은 깨끗하시기 때문에 상당 부분에 우리가 이제 그 무릎 통증을 이제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술 전후 사진을 비교해 보시게 되면은 다리가 좌측 다리를 보면 많이 휘어가지고 이 체중 부하 선이 무릎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우리가 절골술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 체중 부하선이 무릎 중앙에서 약간 바깥쪽으로 가게 되면서 체중 부하를 많이 분산시켜서 관절염 진행도 예방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인공관절 없이 자기 관절을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무릎은 신체 무게뿐만 아니라 인생의 무게까지 쭉 견뎌오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탈나고 아프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요. 늦어서 나중에 걷는 행복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요. 늦기 전에 꼭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으뜸병원 정형외과 김윤기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